네. 어, 네, 일단은 소개를 이제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대학에 이제, 임용이 된 지 이제 2년 차입니다. 작년에 제가 중원대학교를 왔습니다. 그 전에는 동양대학교에서 이제 초빙 교수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영화 제작사를 좀 운영하면서 제가 VR 이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영화 전공가다 보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이제 미디어 센터라든지 뭐 이런 네, 산학 활동을 조금 하면서 네,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이제 과제를 지금까지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세 가지만 좀 손꼽아 와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에 있는 과제명은 이렇습니다. 네, 이제 중원대학교 산학생협단 그리고 충청북도 도비를 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서부대 과학화 훈련체계 선행연구 같은 경우는 육군 네, 재정관리단에서 나온 육군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북에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혁신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VR로 또 과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 도비로 나온 문화재단에서 네, 가장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에서는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를 어떻게 기술 중심으로 제가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슬리프 헬릭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이걸 발표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제가 담아버려가지고, 네, 일단은 먼저 좀,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부대 VR 훈련 체계 선행 연구인데요. 혹시 발표 시간을 몇 분까지 하면 좋을까요? 한 40분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 선행 연구입니다. 이제 작년 6월 24일부터 작년 12월 24일까지 6개월밖에 이제 안 되는 연구 보고서 과제인데요. 사실 이 연구 보고서가 과업이 굉장히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육군에서 네, 이제 옥터 레코더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진행되기 전에 대한 선행 연구였습니다. 이 과업이 나온 계기는 코로나 때 육군 장병들이 훈련을 이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DTM이나 뭐 되게 여러 가지의 수억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VR 혹은 합성 환경에 대한 이 체계를 만드는 과정들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 기술로 한번 이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육군에서 나온 선행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로서 제가 군사학과 교수님이랑 네, 제가 이제 제안서를 썼습니다. 제안서를 같이 써가지고 이 과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의 역할은 기술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R 기술이 어떻게 이 훈련을 뭐 전술 훈련이라든지 사격 훈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될까라는 연구인데요. 사실 아직 그동안에 이 기술 관련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VR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VFX 그리고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HMD부터 시작해서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요. 총기부터 해가지고 총기 센서에 대한 연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션 캡처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이게 연동이 얼마나 이 VR 가상 환경에서, 정말 타격 훈련에 대한 정밀도가 있는지, 혹은 뭐 데이터 클라우드는 어떻게 이거를 구축을 하고, 인터넷 속도는 어떻게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합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VR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영상 기술로만 접근했다가는 엄청나게 큰일 난 일이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드웨어 요소들이라든지 이 환경들이 잘 연동이 되어야만이 이게 훈련이 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나이파죠. 네. 나이파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있는 업체들, 600개 업체들을 저희가 리퀘스트 인포메이션을 했습니다. 네, RFI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기술 사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뭐 VFX에서는, 혹은 얼리얼 엔진에서는 어느 업체가 잘하더라. 아니면 HMD는 어느 업체가 잘 만들더라. 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기술 조사를 한 이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 기술 평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기술 평가들을 이제 나이파랑 에뜨리에 있는 연구원들, 이제 굉장히 경험 있는 연구원분들 혹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기술 평가까지, 업체 기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과제였고, 네, 그래서 좀 이게 군사 기밀이 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넣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T라는 게 있죠. 합성 훈련 환경은 다 알다시피 AR 글래스를 쓰고 이제 진짜 지형도에서 달리면서 오브젝트 3D 객체에다가 뭐 총을 쏘거나 작전 훈련을 하는 합성 환경이 있고요. 저는 이제 VR 기술이었죠. 이 과제는 순수하게 멀추얼 리얼리티, HMD, 이 안경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돔 형태로 이 스크린 여기 보이시죠? 이 스크린에 있는 돔 형태로 이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훈련을 하는, 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재부에서 사당도 검사를 다 받아서 네, 이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 과업은 이제 기술 유지보수에서 엄청나게 큰 과업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제를 작년에 했고, 제안서에 제가 외국군의 유사체계 개발 현황을 제가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이 과업이 중원대학교 산학식료단으로 올 수 있었다는 중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VR, 이 체계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현행 VR 기술, 외국에 있는 VR 기술을 많이 분석을 해왔고, 그리고 이게 EST 2000이라는 거는 이제 훈련 체계도입니다. 네. 어떻게 이 사로에서 이 체계도를 만들고 훈련을 해왔는지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왜 이 훈련 시스템이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안서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개요라든지 이 구성 요소들, 이런 체계도까지 제가 이거 육군 중령님이 이제 담당 중령님이 이거를 발견하기가 힘들었대요. 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제안서를 쓸 때 역시 자료조사가 너무 중요하구나. 네, 해외 자료조사를 이렇게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동안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못 찾았던 거를 이번 과업에서 찾아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중원대학교 산학협사에서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요약을 하자면 군 장병들이 이 과업은 이 군 장병들이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기술들이 이 육군의 훈련에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육군에서 이 과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으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업은 저기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육군사관학교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군사관학교나 특전사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제시해야 될지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VR 기기에 대한 이 가상 환경에서 얼마나 연동성이 하드웨어와 잘 되는지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가상훈련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장병들이 맨날 게임에서 보시면 항상 똑같잖아요. 게임에서 퀘스트를 하면 시나리오가 똑같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많이 다양하게 구축을 할지 해야 되는 거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적의 방안을 저희가 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그리고 군 장병들이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드웨어와 연동을 시켰을지에 대한 걸로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돔 형태로 이렇게 장병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VR이 사실 VR 기술 다 아시겠지만 상용화되기까지는 저는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처럼 완전한 이제 가상세계의 몰입도와 연동성을 가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용화되는 것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군 장병들이 트레이드밀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저희 기술 우리나라는 기술이 그렇게 트레이드밀이 아직까지도 연동성이 좋지는 않지만 현재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미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되고 실제 훈련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만으로는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밀 업체를 가서 뭐 대구 기계원이라든지 뭐 온갖 곳을 다 갔는데 제가 업체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초창기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네 국책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네, 이런 훈련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학에서 어쨌든 군사학과 영화학은 사실 융합하려면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프로파간다 영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육 영화죠.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선전 영화, 사상을 주입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제 북한이나 뭐 구소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히틀러, 레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이제 프로파간다 영화를 굉장히 네, 잘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잘하고 있죠. 네, 그건데 이제 좀 좋게 말하면 이제 군대에서는 교육 영화입니다. 네, 얼마나 어, 영상 매체를 이용을 해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군 장병들이 정신교육을 잘 받는지, 전술 훈련을 잘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과제에서 굉장히 저는 이번 VR 과제를 작년에 참여를 하면서 네, 굉장히 복합적이다. 스토리텔링의 영역도 있구나. 군 시뮬레이션 할 때. 이미 VR은 검증이 됐잖아요. 2018년부터 운동선수들이 시뮬레이션도 계속 했잖아요. VR HMD를 쓰고요. 네, 이런 가상 환경에 우리가 계속 상상하는 영역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네, 대응책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영화라는 학문이 되게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를 저는 알게 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는 과제죠. 사실 이 기술이. 네. 그리고 영화라는 스토리텔링은 예술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은 인문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창작의 영역으로 보면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기술 하드웨어 기반의 이런 기술들과 어떻게 잘 융합이 되었는지 하는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네. 두 번째 과제는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최근에 끝났습니다. 두 달 전에 끝난 네, 과제였고,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바이오에스 혁신센터, 산업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네, 과제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들어간 네, 과제였고, 이거는 이제 불면증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데, 이제, 이거를 VR로 한번, 네, 영화학으로 한번,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임상병리학과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또 융합을 한 과제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융합이죠. 네, 융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군인들이 훈련을 얼마나 잘하느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다 뭐 연령대죠.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을 아우러서 굉장히 우울증과 불면증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걸 VR로 어떻게 뭐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증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군사학과 교수님하고도 제가 처음부터 이 과제를 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군사학과 교수님이랑 그냥 서로 친해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학과 교수님과 친해지다가 갑자기 이런 과제인데 같이 해볼래? 라는 제안에서 같이 하게 된 거고요. 인상명리학과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영화 치료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화 치료. 미국에서는 영화 치료가 이미 공인돼 있잖아요. 연극 치료라든지 예술을 이용하는 치료라는 단어가 의사들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임상, 치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종원대학교 와서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 중원대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지명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충청북도 괴산 군에 와서 살게 됐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일은 또 교수는 처음 돼서 교수는 또 연구실에서 혼자 일하잖아요, 보통. 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감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혼자 이걸 이겨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혼자 성불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어요. 괴산 지역에. 성불산 자연휴양림 굉장히 좋습니다. 저 혼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구 소멸을 뛰어넘어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지금 가고 있는 괴산 지역이라서 여기 되게 잘 해놨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는 남양주에 있는 저희 그 엄청 큰 휴양림도 가보고 뭐 여러 휴양림을 가보면 비할 때는 아니지만 여기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대 휴양림에 비해 아기자기하고 이 지역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또 이름이 성불이에요, 성불. 저는 종교가 캐톨릭인데요. 사실 천주교인데요. 제가 이제 종교는 지금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조계종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불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성물산에 있는 걸 굉장히 제가 의미를 담아서 휴양림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화양 구곡 있죠? 화양 계곡? 여기가 가까워요, 괴산이랑.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막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명상도 많이 하고요. 혼자 눈 감고 숨쉬기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색하면서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휴양님과 제가 이게 화양국을 들리면서 화양국 안에 절이 작은 암자가 있어요. 세우남이라는 조계종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각소 스님하고 되게 친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인데 각도 스님하고 제가 우연치 않게 암자를 들려가지고 각도 스님, 작은 암자에서 각도 스님과 대면을 하고 보이차도 한 잔 마시면서 좀 힐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 제가 겪었던 거를 이거 VR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병리학과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영화 치료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한번 제 이야기다. 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다. 명상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과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각도 스님이랑 같이, 각도 스님이 또 그 동국대 명상학 박사님이 계세요. 스님 중에.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같이 명상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VR로 촬영을 했죠, 실제로. 3D 스캔을 하고, 이제 VFX로 이제 제가 외부 업체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도 편집을 하고, 네, 외부 업체도 편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심의를 받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임상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임상 결과예요. 임상 결과 수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다시 말하면, VR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미 그 해외에다가 해외 저널에 지금 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외 저널에 같이 윤대 교수님이랑 임상병리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니, 수고를 했어요. 네, 저널에다가. 그래서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심리학적으로 뭐 색채라든지 아니면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리고 개개인별의 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병리학이랑 영어학이랑 만난 지자체 과제를 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 또 지향적으로는 마음의 병이 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여러 융합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연구 차원에서도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저기 그 동의대학교 김철권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친해요. 김철권 교수님 혹시 아시는지 동의대학교에 정신의학 박사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정년퇴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김정일에게 제안을 했어. 이거 같이 하자고. 처음에. 근데 거절당했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이건 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계속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융합 과제를 했었고, 충청북도에 있는 괴산의 지역을 그대로 제가 스케일링을 했다는 점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명상을, 제 경험을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이죠. 문화예술하고 영화를 조금 섞어서 이제 제가 교육을 했는데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충북문화재단에서 나온 사업이었고,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재단이죠. 가장 운영을 도비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는 재단이고, 이 재단에서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첫 과업이었어요. 아카데미 운영 과업이. 이제 금액은 문화예술 쪽은 금액이 작습니다. 아까 임상정리나 군사학교, 군사 같은 경우는 특히 군사학은 요즘 뭐 방산업 난리 났잖아요. 나라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500억 이래요. 그리고 임상병리학도 1억 넘어가죠. 약학 쪽이잖아요. 바이오 쪽이니까. 근데 문화예술은 이게 7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일 큰 사업이었어요. 충청북도에서. 그 문화재단에서요. 충북문화재단에서 나온 과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에요. 사실 문체부 사업 1억 넘은 거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충청북도 이 지자체에서 큰 사업이었고, 이거는 뭐 왜 나왔냐면 지방이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예술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다 서울로 집중되어 있어요. 예술을 하려면. 학생들도 연극영화과, 괴산, 중원대학교, 괴산에 있는 네, 중원대학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서울은 엄청 잘 되죠. 미어 터집니다. 뭐, 경쟁률이 막 100대 1, 200대 1 이래요.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해서.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애들이 관심을 많이 표현을 해요. 뭐, K 컨텐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교육이었어요.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양성을 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알려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술과 예술을 융합을 해보자.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충북에 있는 문화죠. 문화는 이 환경을 모든 걸 통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의식주 행동까지 이 포섭을 해서 이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추진한 거고, 그 부가적으로 이렇게 연수들도 진행을 했어요. 다문화부라든지, 이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 청소년 학부모님들, 네.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도 연수, 특강처럼 하기도 했지만, 어떤 주력은 이렇게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디어 센터에서 그래서 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죠. 방송이 산하기관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도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일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센터장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MO를 맺었어요. 아, 같이 이거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미디어 센터가 2020년에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남에도 미디어 센터가 생기고 있는 중이죠. 경남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센터장님 하셨던 류희훈 센터장님이 지금 경남에서 추진 중이세요. 혹시 경남에서 혹시 미디어 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락처도 혹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를 했고 문화재나고 이게 세 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화 중심으로 베이스로 이렇게 워크숍도 했고 이렇게 워크숍도 이렇게 문화예술단체 대표님들하고 워크숍도 했고 기술이죠. 이분이 기술 중심으로 워크숍을 했고
그리고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뭐 콘텐츠 관련 4차 산업혁명, 융합 문화 기술, 뭐 벌처 프로덕션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기술들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짜가지고 CJ 작가님도 모시고 CJ 엔터테인먼트 작가님도 모시고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5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군사학, 인사병리학과 융합을 해서 어떻게 산단에서, 대학 산단에서 이 기술들을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좀 파급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저도 좀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HMD죠? 네. 이 HMD가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웹 3.0 시대에 어쨌든 하드웨어는 계속 나오고 있죠. AI 글래스는 이미 나왔고 2020년부터 계속 나왔고요. 뭐 홀로렌즈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네. 그리고 문화예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요점은 예술 기술과 활용을 해야 된다. 융합을 어쨌든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들도 나오고 과제들도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기술들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 차원에서 교수님도 주변에 많잖아요. 문화예술인도 많고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감 콘텐츠는 사실 몰입감, 현존감, 프리센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터랙티브도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굉장히 지능화가 잘 돼 있어야 돼. 인공지능 시나리오가 되게 잘 구축이 되어야지 실감 콘텐츠가 잘 구현했다고 제가 이거 가져와서 공감이 돼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지금 GPT-4 터보 버전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어제 해고가 됐던데, 이사회에서 오픈 AI 창업자 중 한 명이죠. 창립자 중 한 명이 해고가 됐는데, 어쨌든 이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작을 이제 예술인들이 창작을 실제로 하기도 하거든요. 뭐 반대는 90% 이상이 반대죠. 사실은 헐리우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작가들이 막 파업하고, 네, 예술인들이 파업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AI한테 일자리 다 뺏기겠다. 예술인들이 다 뺏기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인간 창작이 더 크게 이거를, 네, 잘 활용을 해서 좀 이거를 콜라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특히나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거를 202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리얼리티와 공연 예술, 인공지능과 작가,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뭐 이런 식으로, 네, 교육도 하고 있고, 되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시스템이 굉장히 저희가 이론적으로 아주 오래됐지만, 이거 한양여자대학교 걸 가져왔습니다. 되게 좋아 보여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순환형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 지자체의 혁신 기술들을, 네, 좀 잘 발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작할 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보안이라든지 윤리를 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융합을 해서, 네,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 네, CD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 CD에서 가져온, 이번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죠. 나이파 산하기관에, 과기부 산하기관에, 나이파 산하기관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뭐, 사스, 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마이데이터, 자동차죠.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카, 메타버스, 융복카, 월추얼 휴먼, 뭐, 초고령화 시대의 스마트 의료, 되게 지금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프라, 마지막 웹 3.0. 네. 웹 3.0이 지금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머니플로우가 따라서 이 기술은 더 고도화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딱 시기가 이 토픽 모델도 이것도 가져온 겁니다. 그 연구소에서요. CD에서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산단에서, 네, 굉장히 융합을 해서 이게 사실 저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만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웹 3.0 시대로 갈 수 있는 이 과도기에 많은 우리 많은 정책 연구들이 이루어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게 저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와 지금 굉장히 맞물리고 있는 하드웨어가 없죠. 근데 실제로 지금 상용화된 하드웨어는 없지만 지금 최근에도 막 이렇게 여기 여기 뭐 네모난 기계를 붙여가지고 이게 언어형으로 인공지능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서 하는 기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AI 글래스가 최종 하드웨어가 될지 왜 3.0에 네, 아니면 어떤 기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과도기에 이런 융합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